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58화로 찾아왔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곳에 들어가요. 드파인 아르티아입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부터 3개 단지 해드렸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라클라체, 드파인 자이,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스카이도 해드렸고, 거리가 약간 있지만 흑석 재정비에 들어가는 서밋더일까지 해드렸죠. 전부 다 20억대 후반에서 30억이 넘었었죠. 서밋더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상 3개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드파인 아르티아는 라클라체 드파인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위치거든요. 드파인 아르티아. 그래서 장승배 기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초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노량진역 있죠. 이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고요. 여튼 최근에 이 3개 단지가 전부 다 핫하게 분양됐고, 특히나 서밋더일 30억이 넘었는데 프로 기준 84입니다. 잘 분양이 됐죠. 그거에 대한 영상들 찾아보시면 이쪽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신발에 발을 맞추더라도, 이런 격언이 있죠.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춘다. 뭐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 아닌가. 즉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곳에 나온 괜찮은 신축이기 때문에 이 말이 딱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선 결과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름집 채널이나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네이버 카페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합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선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갖다 드리긴 하는 건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의 흐름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정치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 측면에서 보자면 딱 중규모 단지 400세대 조금 넘는 404세대짜리거든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 2동짜리예요. 물론 최옥세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대단지 측면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발에 발을 맞추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하튼 대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핵심 단지 노량진 재정비구역. 저는 이전 영상들,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가 당연히 어디보다 마레프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레프 쪽 얘기도 좀 나올 거예요. 시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노량진은 지난 다른 단지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철도를 이용해서 이런 지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자차를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지역, 이렇게 봅니다. 역세권 측면에서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호선 장승배 기역이 바로 앞에 있고, 노량진역까지도 멀지 않아요.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의 상황, 공급이 앞으로 오르면은 부족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격 하방 경직성은 갖출 만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서울 단지들에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 게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이거든요. 강북이든 강남이든 상당히 분양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기축들의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서밋더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밋더일이 작년에 20억대 초반에 분양하려고 했을 때는 욕먹었어요. 왜?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15, 16, 17억 정도 했으니까. 걔네들 그 구축 15년 차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20억 넘어서 24억, 5억 가니까 이번에 30억이 넘었는데도 분양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동시에 뭘 말해주는 겁니까? 서울의 단지들이 상승을 이미 고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선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하방 경직성 갖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단지죠. 서울 재정비라든가 서울 신축은 최근에 핫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물량이 적었던 적이 없죠. 이런 재정비 물량들, 특히나 조합원 거 빼고 순증 물량으로 치면 정말 적은 거예요, 물량이. 하여튼 기본 정보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6월 29일 날 특공이 있고요. 6월 37일 1일 날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뭐 1순위에서 끝나겠죠. 교통은 장승배 기역 7호선과 노량진 1호선. 자,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코앞에 들어가는 장승배 기역. 이거 거리 질 필요 없죠. 단지 입구에 출입구가 있어요. 50m권에. 이거 2동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어도. 그럼 이 7호선이 왜 중요하죠? 얘 타면 어디 갑니까? 강남. 이거 쭉 따라서 어디로 가요? 고속터미널 쪽 지나서 강남구청, 청담 이쪽 가잖아요. 즉 강남 업무권역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고,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밀리죠. 좀 일찍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그 다음에 또 노량진역인데, 노량진역까지 거리는 여기서 재면 되죠. 이렇게 재면 단지 가까운 곳은 500m권, 먼 곳은 700m권. 역시나 도보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량진역에 뭐가 있습니까? 1호선, 9호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9호선 타면은 당연히 강남 접근성 보장되는 건 아실 거고, 여의도 가잖아요.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 엎어지면 코 닿을 곳. 여기는 그냥 차 타고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1호선이 있으니까 노량진역에
북부권역, 광화문권역. 따라서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대략 제가 보기에는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가 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연히 얘도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최근에 경향을 보면 서울의 3대 업무지구에 쉽게 갈 수 있으면 8사 기준으로 30억, 그 중에서 두 곳에 잘 갈 수 있으면 20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오르겠지만. 자, 그래서 교통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핵심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물량은 적죠. 45층짜리고 전체가 404세대니까 더군다나 얘는 조합원 물량이 빠지고 임대 물량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 분양 물량은 171세대고 그중에 특공이 86, 일반이 85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는 2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3년 4개월. 그래도 뭐 넉넉하죠. 이 정도면. 분성제 적용되지 않는 민간 재정비고 다만 재당첨 10년, 전매 3년 제한이 있다. 거주는 없습니다. 자, 평형은 여러 개가 있는데 59, 84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은 84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109도 있는데 생각보다 109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분양가에서 보면 가성비가 있어요. 볼까요? 59는 20.8억에서 22.6억. 기본적으로 20억이 넘어버리죠 요즘. 84가 24.7억에서 27.6억에 나왔고 109가 29.5억에서 30.6억에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 84 대비했을 때 이 109형이 가격이 싼 느낌이 듭니다. 가성비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84보다도 여유자금 조금 더 보태서 109형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자, 옆에 있는 거 리버스카이하고 라클라체 때 제가 분양가 중에 해드렸잖아요. 그쪽 분양가들입니다. 59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카이가 20.2에서 21.8억, 라클라체가 22.1억까지 나왔어요. 딱 보시면은 라클라체와는 유사하게 나왔고 라클라체든 리버스카이든 양쪽 단지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이따 옵션 포함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84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리버스카이하고 유사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그쵸? 리버스카이가 25억에서 27.6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디파인이 24.7에서 27.6억에 나왔으니까 딱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만 리버스카이가 좀 더 입지가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강남 쪽은 이 7호선은 아니고 이 9호선으로도 가잖아요. 따라서 리버스카이가 노량진역이 좀 더 가까운 입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이용 측면도 그렇고 얘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규모가 크잖아요. 단지 규모가. 얘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뭐 지강료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뭐 그쵸? 리버스카이에 당첨되셨으면 왜냐면 리버스카이 당첨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어차피 여기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강료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9형은 근데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장비는 59,800, 84가 2,000 정도에서 109가 2,400으로 나왔고요. 에어컨은 4기, 5기, 6기일 경우에 각각 720, 930, 1,100 정도. 옵션은 이런 단지 다 그렇지만 그냥 5천에서 1억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따라서 대략 1억 정도를 더했어요. 뭐에다가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그게 실질 분양가가 됩니다. 그러면 59는 21.8억에서 23.6억에 나온 셈이 되고 84는 25.7억에서 28.6억 109는 30.5에서 31.6억에 나왔습니다. 서밋다일 84 정도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겁니다. 뭐가 109형이. 그럼 이거 가성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비율 따져봐도 한 25% 정도 넓은 거잖아요. 84보다. 근데 가격 측면에서 보면 25% 높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09가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써뒀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리버스카이하고 라클라체 분양가입니다. 84 같은 경우에 최고 28.6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라클라체보다는 높게 나왔고 리버스카이랑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슷하죠. 실질 분양가도. 따라서 리버스카이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왜냐면 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7호선 이용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 라인 쪽에 뭔가 7호선만 가는 라인 쪽에 뭔가 업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리버스카이보다 비싸게 나온 감이 있다. 그렇지만 치러야 될 가격인 거다. 일종의 지강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제가 LCT 하고 물음표 써놨어요. LCT는 이제 부산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정도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니트가 있는데 왜 제가 LCT를 써놨냐면 일단 5구인데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아파트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방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CT가 그렇거든요. LCT가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습관이 이렇지 않으셔서 그렇지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 다용도실 위치가 원래 5구에서 잘 나오는 타입들의 팬트리 위치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이쪽 있죠, 이쪽 현관 쪽에 신발장이 2개 있는 데다가 요 벽 있잖아요. 여기도 팬트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겟은 잘 나온 타입이다. 다만 마통풍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주방 쪽에 창문이 없어서 이거는 강제 공기 순환기 설치하시면 되죠. B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A를 갖다가 뭐 그냥 뒤집어 놓은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가 있는데 84도 마찬가지로 84는 다만 주방 쪽에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차이고 다용도실은 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용도실을 어떻게 잘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셔서 팬트리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빠지는 건데 서울 신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소한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84들도 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4B 같은 경우는 3베이예요. 4베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용도실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방 옆에 붙어있는 형식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C는 B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놓은 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가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109가 84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대로 들어가 있죠. 방이 일단 4개이고 현관 쪽에 팬트리도 따로 갖춰줬고 다용도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84보다는 109형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 84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109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2, 3억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고요. 109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이 평면도에서 봤을 때도. 다만 84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84, 59 전부 다 서울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괜찮게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가 피트니스, GX,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카페, 북카페, 스카이 라운지 등이 들어가지고 세대 창고 들어가줘요. 그리고 얘가 고층 조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45층짜리입니다. 지난번에 들어갔던 단지들은 30층이 안 되는 단지들이었어요. 즉 더 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타입에 따라서는 고층이 없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84에 고층까지 다 있는 타입이 있어요. 다만 커뮤니티가 2동짜리다 보니까 대단지였던 아크로 리버스카이나 라클라체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클럽, 실내 놀이터, 뭐 키즈 카페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줘요. 45층 가장 꼭대기에 좋죠. 주민 카페 1층에 따로 또 들어가지고 피트니스, PT, GX룸 들어가지고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샤워룸이 들어가줍니다. 사우나가 없어요. 뭐 서밋더일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이었는데 흑석동 쪽이지만 나쁘지 않다 그랬죠. 흑석동 쪽도 거기는 수영장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 조금 밀리는 건 있는데 소규모 단지치고는 갖출 만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리버스카이나 라클라차에는 다이닝 홀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갔었다는 거. 다만 기존 단지들에는 제가 분양가 중개해드렸던 그 3개 단지에는 다이닝 홀, 다목적 체육관,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줬었고 서밋더일은 수영장까지 들어갔었다는 측면에서 얘가 아무래도 단지 규모 자체는 작다 보니까 거기서는 약간의 단점은 있다. 다만 얘가 7호선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장승배 기역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3부대 1이에요. 모자랄 정도는 아닌데 기존에 나왔던 애들 1.4대에서 1.68대까지 갔거든요. 각각 리버스카이, 라클라치, 서밋이. 다만 이 주차는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나쁘지 않습니다. 영화, 노량진초, 영등포중, 장승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영화초등학교 있어요. 라클라치 같은 경우가 절반 정도가 이 영화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량진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아르티아다 보니까. 따라서 노량진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조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구역이 들어가게 되면 학군 조정이 조금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초등학교든 영화초등학교든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노량진까지 가는 거리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300~400m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은 반포학원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충분히. 특히나 7호선 탔을 때 금방입니다. 반포까지. 고속터미널 쪽에 학원가들이 있어요. 반포학원가가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가면 뭐 대치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동작구를 갖다가 나쁘지 않게 평가합니다. 교육 쪽에서. 학교보다 학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성은 뭐 서울에 들어가는 걸 갖고 편의성 뭐 따질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정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 노량진 쪽이든 흑석 쪽이든 대안이 점점점 서울에 신축이 없어서 바로 다음 영상이 장위 푸르지오 마크1이라고 그랬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그 들고 지역 6호선 그쪽 들어가거든요. 걔도 뭐 한 17, 18호대예요. 지금 84가 강북인데도 얘보다는 떨어지죠. 얘가 업무유지구 접근성으로 보면 얘는 훨씬 좋은 겁니다. 자, 매매가 분양가
분양가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좀 크게 드리면 얘가 아르티아가 29년 들어갔는데 요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84 기준입니다. 25.7에서 28.6억. 아크로 리버스카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점에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마 뒤에 나오는 놈들은 계속 비싸질 거기 때문에 왜? 아크로 리버스카이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서밋 더일인데 얘가 30억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프로 기준 했을 때. 얘보단 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보다 더 좋은 단지를 들어가겠다. 뒤에 나오는 단지들 나쁘진 않은데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가. 얘가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게 라클레차와 리버스카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구축들이 있어요. 상도 더샵 1차하고 상도 파크자이가 있습니다. 각각 2007년하고 2014년이 들어가서 아르티아가 입주했을 때 각각 15년 차 정도, 그 다음에 23년 차, 즉 20년 차 위아래로 나게 되는 단지들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8억에서 22.8억까지 갔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예, 상도 파크자이. 예, 바로 길 하나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도 더샵들 있거든요. 여기 1차 예, 말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지금 실거래 어제 다시 조사한 건데 장승배 기업을 두고 같이 붙어있는 자이 같은 경우에는 21억에서 22.8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배 기업에서 건너편에 있고 조금 거리는 있죠. 장승배 기업까지 거리가 요 더샵 같은 경우에 1차, 2차도 있는데 비슷해요. 가격은 걔네가 18억에서 19억이었는데 3월 달에 최근 거래 보니까 좀 더 올라서 19.2억까지 쳤더라고요. 6월 달에. 그럼 얘네들에 비교하면 더샵 1차는 2007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23년 차 정도, 즉 20년 차 넘게 차이 나게 됩니다. 얘보다 지금 얼마 비싸게 나온 겁니까? 한 10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고 상도 파크자이 바로 앞에 있는 놈, 같이 있는 놈, 같은 단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얘하고는 15년 차이 나게 되거든요. 즉 대파인 아르티아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구축이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22억 8천 정도예요. 얘보다 얼마? 5억 정도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얘보다 25% 정도 비싼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연차 15년 차라고 한다면 충분히 용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서밋 더일이었잖아요. 물론 단지 구성 측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서밋 더일이 얘가 이번에 30.7억에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센트랩이라고 푸르지오, 흑석한강 푸르지오 얘네가 지금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억 선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24억 선에 대략 20% 정도? 그게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잘 됐잖아요. 그리고 얘네들하고 연차가 대략 14년 차 정도 납니다. 그러면은 얘도 맞는 가격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옆에 있는 상도 더샵 1차라든가 상도 파크자이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마레프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레프가 지금 2014년도에 들어가서 15년 차 될 거예요. 아르티아하고는. 얘가 근데 지금 마레프가 23.5에서 26억 정도 조금 여기서 빠졌을 겁니다. 지금 마레프 쪽에 약간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럼 얘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왔는데 문제는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이 마레프보다 좋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3대 업무권이라든가 교육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마레프 현 시세와 유사하다는 거 구축인데 15년 차이 나게 될. 그 다음에 장승백에 있는 구축 얘네들 말하는 겁니다. 상도 더샵 1차, 상도 파크자이. 요거 대비 4억에서 6억 정도 고가잖아요. 그잖아요. 최고가 봤을 때 4억에서 6억 정도 비싼 거예요. 대략 5억 정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가? 대파인 아르티아가. 근데 완전한 구축들이고 얘네들은 그렇게 봤을 때 얘가 비싼 거냐 물어보신다면 비싸지는 않다. 현재 기준에서 분양가가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전에 분양했던 리버스카이나 라클라체에 비해서는 대략 유사하거나 2억 정도 비싼데 그건 그냥 지강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분양가 자체로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주변 구축이라든가 마레프 이런 거 비교해봤을 때 그럼 투자자체 평가해봐야 되는데 일단 광의적으로 보면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거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23년 이후에 반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전고점 대비 한 50%씩 올랐어요. 30억대 중반 하던 퍼스티지가 지금 50억대 중반 치고 있고 20억 초중반 하던 잠실 엘리트가 지금 30억 초중반 치고 있으니까 21년 전고점에 떨어졌다가 전고점 가격에서 50%가 올랐거든요. 떨어진 가격에 비해서는 더 많이 오른 거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최근에 마곡 정도까지도 퍼졌고 수도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들이 있다 그랬죠. 수도권 1급지는 다 이미 그렇게 됐고 과천이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 이런 데는 이미 그 푸고점이라고 제가 부르는 전고점 대비 50% 오른 가격까지 갔고 기타 지역도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서울 재정비들이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 강북이든 강남이든 분양가 중개에서 뭐 1급지가 아니더라도 해드린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단지들에 비해서 지금 분양가가 전부 올랐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얘 분양가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 신축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얘였잖아요. 흑석 서밋 더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얘가 작년에 20억대 초중반 정도에 분양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 옆에 있는 얘네들
센트랩이라고 프루지오가 16, 17 최고가 한 18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차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야 옆에 단지가 16억에서 18억 정도인데 네가 20억이 넘게 나온다고? 에이 그랬는데 그리고 서반포 논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 여기 서반포 맞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얘네가 지금 올해 24억 5억까지 가버리니까 얘 30억 조금 넘게 분양했는데 최고가 최고 풀업을 했을 때 싸네 하면서 다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경쟁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주변의 기축들이 오르면서. 그래서 협의적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기축 상승이 반영된 분양가예요. 즉 좀 전에 보셨지만 서밋더일 같은 경우에도 주변 애들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정고점 대비 30%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니까 싸 보이는 거고,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아까 보여드렸던 상도 파크자이만 하더라도 얘 있잖아요. 오른 게 작년 하반기부터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즉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얘가 최고가 16억 정도였어요. 시세 최고가. 근데 얼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 22억까지 실거래가 된 거잖아요. 16억에서 22억이면 6억이 오른 거예요. 저점이었던 24년에 비해서 40-50% 오른 거죠. 40% 정도 오른 거잖아요. 16억에서 22억이 됐다는 건 대략 40% 오른 거잖아요. 정고점은 21년도경에 대략 17억 정도였고, 그거보다도 지금 5억이 오른 거고, 여기도 지금 정고점 대비 근 50% 가까이, 즉 후고점에서 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 분양가잖아요.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쪽 지역 단지들에서. 따라서 얘는 후고점 지향 투자입니다. 즉 이미 21년 정고점에서 떨어졌다가 거의 후고점 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후고점 지향 투자가 아니란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후고점을 갔는데 이 후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금리 상승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정도 떨어졌다가 이번에 상승기 때 후고점 갔듯이 이 후고점에서도 조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 차고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거길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투자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저는 최근에 서울분양에서 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21년 정도 떨어졌다가 출발하는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상승을 했어요. 얘 비율로 보면 반포나 잠실이 상승한 만큼 상승한 거예요. 뭐가? 주변이. 그래서 그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울 신규 재정비 지역의 약점은 존재해요. 신규 재정비 지역은 아무래도 노량진이 다 개발돼 있던 곳에 하나가 재건축돼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손바뀜도 좀 돼야 되고, 사실 조합원분들도 손바뀜이 좀 되게 됩니다.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일어나고 나서 안정될 때까지는 대략 입주하고도 5년 정도 걸린다.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45억선 갈 겁니다. 뭐가? 이번에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얘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라면 그 분양가 대비 한 30, 40%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이 이미 다 올라버린 거에 맞춰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얘도 이번 분양가인 대략 30억 선에 50% 높아진 가격인 45억이 가겠지만 그건 이번 상승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거는 조정기를 한번 거치고 21년도에 올랐다가 22년도에 금리 상승하면서 30, 40% 한번 빠졌었잖아요. 그런 조정기를 한번 겪은 다음에 올라가게 될 가격이에요. 대략적인 지금의 부동산 흐름으로 보면 얘 준공되고 나서 5년 이상 뒤에 갈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를 맞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계산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실 때 제가 서울분양에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시면 특히나 금리 상승이 시작됐을 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즉 조정기 때 가격이 20, 30% 빠진다고 하더라도 난 그걸 갖다가 감안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런 단지들은. 이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그래서 얘 미래가치는 서울 신축 부족이 근데 뭐 한 5년 뒤에는 해결된다면은 얘가 투자 수익이 없을 텐데 서울 신축 부족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 지금 재정비 물량도 안 풀리고 있는데 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나 뭐 좀 물량이 좀 있을까 말까인데 대규모로 풀었을 때 전혀 그럴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정부 규제에 후고점이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고점까지 도달한 게 현재 상황이에요. 서울의 시장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 규제는 더 나오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외적인 요건들,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이 후고점은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조정을 받거나.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후상향 보셨잖아요. 좀 전에 리버스카이하고 라클라차이가 한 달, 두 달 전에 분양했어요. 걔보다도 얘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 뒤에 나올 놈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빨간색으로 클래스트 써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얘예요. 반포 클래스트. 얘는 9평
9평 100억 정도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작이 9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올해 분양하는데 하겠죠? 그냥 올해? 그랬을 때 그걸 영향받을 게 바로 옆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흑석 재정비하고 노량진 재정비. 왜냐면 지금까지는 주택이 노화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얘네 입지 엄청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래스트가 자리매김하는 순간 그 가격이 저는 한 100억에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9평이 그게 곧바로 미칠 지역이다. 잠실만큼이나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노량진이. 근데 잠실에 지금 신축으로 들어간 9평들 50억 넘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축이 30억대 초반 정도? 그럼 얘는 그 사이에 가긴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억은 갈 거라고 기본적으로. 다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기란 게 있단 말이에요. 금리도 그렇고 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당장에 내가 이걸 들어가서 45억, 15억 수익을 먹는다, 50% 수익을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시기 때문에 조정기 거치면은 충분히 그거는 가져올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 노량진이 저는 그런 곳이라고 봐요. 한 마지막 주평은 30억 선 서울 3급지 분양가다. 현재로서는 3급지예요. 1급지는 반포, 대치, 압구정 이런 곳이고 2급지가 잠실, 목동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3급지에 들어가는데 저는 얘는 충분히 2급지, 즉 잠실이라든가 목동선에 갈 수 있는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 구역이. 앞에서 지방선거 얘기 잠깐 했었죠. 지방선거에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적인 측면을 본다면 동작구 이쪽이 그렇게 된 이유가 가격을 보세요. 지금 얘네가 공시지가 얼마였을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아까 서밋더이어 할 때 얘네 말씀드렸잖아요. 15, 6억. 얘네들 아마 양도세 면제였을 거예요. 양도세 기준 12억이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얘네가 25억 치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유세 양도세 걱정하게 된 거예요. 어디가? 여기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흑석뿐만 아니라 노량진도. 근데 여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뭐 바뀌었어요? 계속 있던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를 걱정하게 됐습니까?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다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요소만 선거에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무슨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따라서 7월 달에 세제 개편한다고 하잖아요. 잘 다가가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걸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황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주택 가격에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뻥튀기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카페 운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을 처음 산 게 98년도 IMF 때 샀는데 그래서 보면 평균적으로 3억대였던 아파트들이 어느 순간 6, 7억대가 되고 어느 순간 10억을 넘게 되고 어느 순간 30억 선에 가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거기에는 유동성이라든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강라인 남쪽은 지금 뭐 30억대 분양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50억 선을 갖다가 신축 기준입니다. 구축은 싼 거 많습니다. 그래도 50억 기준들로 잠실뿐만 아니라 이 왼쪽도 50억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쪽이 30억대를 칠 것 같아요. 강북도. 마레프도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이 제가 장이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기름 쪽도 보여드렸고 북서 폴라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장이 마카온 보여드리는데 이쪽이 20억대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바뀌면서 반포 50억 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움직여왔는데 반포가 100억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파인 아르티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스피드 분양가 중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달 안에 3개 단지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노량진이라든가 흑석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여기는 다 넣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 잘못 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고요. 사실 이 단지보다는 서울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영상을 따가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서울 분양도 좀 다뤘고 이번에 장이 뉴타운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마크원까지 하면은 강남, 강북해서 웬만한 최근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한번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들 다 조사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여드릴 거고 장위 쪽은 또 그런 것 통해서 서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조만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번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연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려요. 들어오시면 뭐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 공간, 광고하는 공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욕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시장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요즘 서울의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상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틀 자체를 좀 바꾸는, 특히나 가격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틀은 안 바뀝니다. 한번 바뀌면은.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보다도 이 주변에 대한 영상은 최근에 올려드렸던 리버스카이 영상이라든가 서밋다일 영상 두 개를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